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최영섭 선생의 성장 과정과 과학자로서의 초기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가의 길에 들어선 이후 그가 한국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 펼친 활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대 중반 무렵 한국의 과학기술 연구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최영섭 선생이 몸담고 있던 원자력 연구소나 금속연료 종합연구소가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을 뿐 그 외에는 제대로 된 연구기관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5년 5월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설립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 존슨 대통령이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대한 보답으로 특별한 선물을 하겠다고 하자 종합과학기술연구소 창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박 대통령이 이러한 연구기관 설립 지원을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1966년 2월 새로 설립된 키스트의 초대 소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임명된 이는 당시 4년째 원자력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영섭 선생이었습니다. 그가 소장으로 임명되긴 했지만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직원은커녕 공간도 확보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는 국내 대학이나 기업에서 연구 인력을 충당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내 연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연구 인력을 빼내면 해당 기관을 마비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영섭 소장은 해외 과학기술 인재 영입에 나섰습니다. 당시 유학 후 국내에 들어와도 대학 외에는 취직할 곳이 마땅치 않았기에 많은 과학자, 공학자들이 해외 기관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외 과학자, 기술자들이 몸담고 있는 수백 개의 기관에 키스트에 관한 안내서를 배포했습니다. 500여 명이 응모해 왔는데 그 가운데에는 이휘소 박사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뛰어난 물리학자로서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과학자 중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최영섭 소장은 그를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의 여건상 키스트는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최영섭 소장은 정중히 키스트가 기초연구를 할 단계는 아니니 이 박사는 미국에서 계속 연구를 수행하며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란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이휘소 박사는 기초연구를 할 단계가 되면 자신을 꼭 불러달라고 답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려던 그의 바람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1977년 교통사고로 그가 4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최 소장은 서류 심사, 인터뷰 등을 거쳐 500여 명의 응모자 중에서 총 18명을 선발, 채용하였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2개월 일정의 출장길에 올라 미국과 유럽을 돌며 강행군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발된 해외 과학자들은
유치과학자라고 불리는데 이들 가운데에는 뒤에서 살펴볼 김재관 선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연구 여건은 그들이 몸담고 있던 미국이나 유럽의 연구기관보다 크게 열악했고 급여 또한 그들이 해외에서 받던 것에 비해서는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조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꿈을 안고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급여는 이들이 해외에서 받던 것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지만 당시 국내 대학 교수 급여보다는 크게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 거센 반발도 있었지만 최영섭 소장은 이를 관철시킴으로써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최 소장은 또한 연구소 관련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키스트는 회계감사도 받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않는다는 조문을 넣어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꼭 바람직한 조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이는 그가 키스트가 연구자들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소를 건설하며 최신 연구기기를 설치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키스트는 발족 후 3년이 지난 1969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키스트는 한국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을까요? 당시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연구개발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을 연 키스트는 기업으로부터 연구 용역을 수주하여 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 주거나 외국에서 개발된 기술을 개량해서 제공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는 초기 산업화 추진 과정에서 기업들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경제와 관련된 정책 자료를 작성하거나 실태를 조사하여 정부에 보고하는 연구도 활발히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작업은 정부가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주요 기간 산업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렇게 조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 중 다수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점입니다. 초기 멤버 중 5명이 대장암, 간암, 백혈병 등으로 3, 4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경무에 시달리는 데에다 책임감에 따른 스트레스 또한 심했던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영섭 선생이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설립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가 한국과학기술처 장관으로서 펼친 활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